안녕하십니까? 넘버원 재테크 채널 투자캐스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전 강의를 잠깐 요약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월급쟁이 은퇴 후 사업하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정리를 하면 직장 생활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시켜주는 것이 아니고요. 시간이 갈수록 자신의 능력이 퇴화되는 곳입니다. 직급이 오를수록 자신의 업무가 줄어드는 대신에 신입사원에게 더해지죠. 한번 신입사원들을 한번 보십시오. 멀티플레이어입니다. 하찮게 보이는 그런 일들이 사업할 때는 필수적이죠. 그 능력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재테크톡 10번째 시간으로 BJ 부동산 담보대출로 망할 뻔한 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소주제는 신용등급 생명처럼 관리하라 입니다. 저는 부동산을 한참 투자하던 초기 자금이 부족해 전세금을 끼고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즉 갭 투자를 통해서 아파트를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매입가 대비 전세 가격 차이가 최소 200만 원에서 많으면 500만 원의 아파트 한 채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만 10채를 사게 되었죠. 1년 만에요. 10채라고 하더라도 5천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전세를 돌려놓았던 아파트가 전세 만료 기간이 도래하기 시작했는데요. 자, 전세 기간이 2년이지 않겠습니까? 보통 월세로 돌릴 때 담보대출을 실행시키는데 소액 임차인 보험법을 적용받아서 대출금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담보대출을 실행하고 부족한 금액들이 상당했는데, 신용대출금 및 적축한 돈으로 하나둘 전세를 월세로 돌렸죠. 자, 월세를 받는 아파트가 하나둘 늘어나고 대출받은 은행의 종류가 많아지자 어디서 대출 이자가 빠져나가는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한꺼번에 대출을 실행시켜야 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해외 주재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4개월에 한번 한국에 나갔기 때문에 몰아서 대출을 받았어야 됐었거든요. 그렇게 한꺼번에 대출을 실행시켰던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 그릇의 크기는 그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기록을 해놓지 않으니 담보대출을 실행한 은행의 계좌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가 않았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나머지 비용을 신용대출을 통해서 잔금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은 항상 마이너스였습니다. 마이너스 인생이었죠.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이자 계속 발생을 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다른 10개의 통장에 있는 잔액을 한쪽에 몰았습니다. 그 한쪽에 몬 통장은 마이너스 통장이었고요. 하루라도 이자를 적게 발생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었죠. 하지만 그러자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이었으면 대출금 납입일이나 납입일 전에 문자가 옵니다. 그리고 연체되었다면 연체 문자가 오고요. 그래서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해외라 핸드폰 정지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해외 주재원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이자가 연체되어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확히 무슨 아파트의 출금 이자가 어느 통장에서 얼마가 빠져나가는지를 몰랐습니다. 당연히 잘 나가고 있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이 문제였죠. 심각하게도 2달 가까이 연체가 계속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연체하고 있던 당시에 부동산 담보대출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한국에 휴가를 와 있었죠. 대출 상담사가 이야기를 하는데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던 중에 깜짝 놀랐습니다. 연체 사실도 놀랐고요. 자, 해외 주재원 근무 가기 전에 분명히 신용등급이 1등급이었는데 연체 후에 조회를 해보니까 6등급으로 급락을 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대출이 실행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반보다 높은 이자를 내야 할 수도 있다라고 상담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에 굉장한 큰 좌절감을 느꼈죠. 대출이 될 수도 없고 된다고 하더라도 높은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이죠. 설상가상으로 1년마다 연장되던 신용대출 증빙기간이 바로 앞이었습니다. 신용대출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재직증명서와 그리고 원청 증빙이 필요하죠. 신용등급이 낮으면 신용대출금을 즉시 회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습니다. 더 큰 좌절감을 느꼈죠.
당장 신용대출금을 다 갚을 자금도 없었고요. 전세자를 빼기 위한 자금이 당장 필요했는데 말이죠.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 위기 상황에 대처를 해야 될까요? 다음 편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